자, 확률 변수를 보자, 얘들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갈 거야, 통계.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대문자 x라든가 대문자 y라든가 대문자 z 이런 것들로 나타내 줄 거거든. 자, 이런 값들로 나타내 줄 건데 x라고 하는 저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약속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x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px가 1일 확률의 값이 얼마냐?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6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x라고 하는 문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값들이 있어. 값들이 x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이렇게의 숫자들의 값을 얘네가 x가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숫자들이 확률에 대응이 되는 거야. 확률. 즉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2가 6분의 1, 3이 6분의 1, 4가 6분의 1, 5가 6분의 1, 6이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들이 다 이제 확률의 값들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불러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이 1이 될 확률의 값이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등호만 가능한 건 아니고 이렇게 부등호를 써도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x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은 이 안에서 1과 2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6분의 2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이 가능해. 그 다음에 p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뭐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x 마이너스 1이 1까지가 되기 때문에 1, 1, 1 더해주면 0, x, 2가 되겠지. 그럼 x가 0과 2 사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값은 1과 2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6분의 2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또는 p, x가 5 또는 6, 뭐 4, 5, 6 해볼까? px가 4 또는 5 또는 6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4, 5, 6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갈 확률의 값은 6분의 3이다 해서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한데 그러한 문자 x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이해돼? 자, 그래서 이제 x가 되는 거고 확률 분포를 보자. 확률 분포. 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표로 나타내주면 보기가 좀 편한데 x라고 하는 값이 가져갈 수 있는 확률 변수인데 얘네 가져갈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써볼까? 1, 2, 3, 4, 5, 6 이고요. 각각이 이제 px가 x1 확률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소문자 x가 되는 건데 x가 1일 확률의 값은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 확률의 값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표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 확률 분포 표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걸 확률 분포 표다 라고 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px가 r일 확률의 값은 이 문제에서는 6분의 1이 돼요. r의 값은 1, 2, 3, 4, 5, 6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r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6분의 1, 2를 집어넣어도 6분의 1, 3을 집어넣어도 6분의 1, 6을 집어넣어도 6분의 1이다. 이걸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확률의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r에다가 1 집어넣으면 6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되게 단순해서 다 6분의 1이 나오니까 이렇게 다 똑같은 확률을 받나? 라고 하겠지만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 1, 2, 3 하면서 여기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의 값을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내 준다면 x가 r일 확률의 값은 6분의 r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r은 1, 2, 3. 그래서 이 표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는 요거다 라고 해서 계속 바뀌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이해돼? 여기까지.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자, 이제 확률 분포라든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2번을 보면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 이산. 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한자어인데 이산적인 양이다.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연수와 같이 각각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양을 우리가 이산적인 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수처럼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산적인 양이어서 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 이거에 반대되는 대응되는 녀석을 우리가 저 뒤에 가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값 하나의 확률이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의 값, 즉 실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때 이 구간의 확률의 값이 대응이 되는 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건 조금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배울 거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한번 배워볼 거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다 표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표로. 그래서 x의 값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x가 가져갈 수 있는 확률 변수 x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이 x1, x2, x3부터 xn까지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확률의 값이 p1, p2, p3부터 pn까지 대응이 되는 거고 이때 여기에 있는 확률의 값들을 다 더해준 값은 항상 1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알겠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없나?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기 잠깐만 이것까지 하고서 하자. 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한번 볼게.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자, 아까 얘기했던 확률 질량함수는 얘를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건데 확률 질량함수에 들어가는 그 PI라고 하는 XI 밑에 붙어있던 그 PI 잠깐만 지금 표가 사라졌는데 이 표에 X1, X2, X3, XN까지고요. 여기가 P1, P2, P3, PN이 되고 PX가 X1 확률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 각각의 PN 즉 PI라는 저 확률의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거나 같아요. 확률이니까 이거는 확률이니까 되게 당연한 거야. 그냥 우리가 확률에 대한 정의 자체가 원래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이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확률이니까. 우리 앞에 저기 확률 배웠잖아. 그치?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주사위를 던질 때 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6분의 3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때문에 확률의 값들은 음수가 될 수가 없고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확률을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즉 여기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쌤이 아까도 잠깐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만약에 x가 p1부터 x가 x1부터 x3까지 이렇게 x가 x1부터 x3 사이에 존재할 확률의 값은 p1과 p2와 p3를 더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범위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간단하게 보기 1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너희가 한번 해보자. 보기 1번. 요거. 보기 1번. 책에다가 한번 풀어볼래? 책에다가.
자, 일단 요거를 풀면서 감을 잡아보자. 확률 변수라는 애가 대체 뭔지, 확률 분포표는 또 뭔지, 이런 감을 한번 잡아볼게. 자, 잘 이해 안 가면은 앞에 봐도 되고 밑에 풀이 봐도 되고. 혹시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는 사람 질문해. 도와줄게. 태용이 다 풀었어? 예. 이건 뭐야? 뭐 이렇게 다 틀렸어 이거? 이거 모르게 있어서. 숙제? 네. 모르게서 줬어요. 자,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여기서.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보기 2번을 쌤이 한번 도와줄게. 보기 2번. 자, 주머니에 빨간색 공 3개랑 흰색 공 2개가 들어있다. 그림도 잘 나와있죠. 빨간색 3개랑 흰색 2개. 이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때, 자, 때 전에서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OC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흰색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흰색 공의 개수. 자, 2개를 꺼내기 때문에 여기서 2개를 꺼냈을 때 흰색 공이 2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꺼내면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꺼내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확률 분포표부터 먼저 그려야 돼.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해돼? 접근하는 방향을 먼저 보자는 얘기야. 접근하는 방향. 하나 넘겨봐. 잠깐만. 제 오늘 마지막에서 집에서 해갖고 찍어서 보내. 자, 이제 X가 될 수 있는 게 나오는 흰색 공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 아까 근데 X가 이제 흰 공이 2개도 되고 1개도 되고 빵개도 됐잖아, 그치? 그래서 흰색 공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값이 빵개, 1개, 2개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를 먼저 그려야 돼. 지금 하는 순서를 알려주는 거야. 너희가 이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1을 적어주세요. 1을. 됐어?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1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px가 x1 확률이다. 이거는 그냥 적어줘. 이게 말하는 거는 이제 대문자 x가 0일 확률을 말하는 거고, 대문자 x가 1일 확률, 대문자 x가 2가 될 확률을 적어주면 돼. 되겠지? 이런 표현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건 OC예요. 다. 맞지? 5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빵 0이라고 하는 건 뭐야? 흰색 공이 빵개 나왔다. 그 얘기는 빨간색 공 3개 중에 몇 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 이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3 컴비네이션 2가 되는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흰색이 하나 나왔다라는 얘기는 흰색 2개 중에 하나가 나왔고, 그
그 다음에 빨간색 3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 잠깐만 이 앞에도 흰색을 좀 언급을 해줄게. 흰색 2개 중에 빵개가 나왔고 빨간색 3개 중에 2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개라는 건 흰색 2개 중에 2개 나왔고 빨간색 3개 중에 빵개가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의 값을 구해주면 얘가 10분의 얘는 얼마야? 3 여기는 3, 2, 6 여기는 1이겠지 그치? 됐어? 자 그 다음에 다 됐고 이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Px가 R일 확률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5 컨비네이션 2분의 자 여기에 있는 0이라는 숫자랑 뭐가 똑같냐면 얘가 똑같아요 0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랑 1이 똑같고요 2라는 숫자랑 똑같은 애가 여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분의 2 컨비네이션 R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R이겠지 R은 0, 1, 2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알겠어? 이거 만들기 생각보다 살짝 이제 등차 수열 느낌으로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0인데 여기는 뒤에가 항상 2, 1, 0 이렇게 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요거랑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이 파란 거 2개 더해서 2가 나온다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2-R이다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가 R이니까 2-R 2개 더하면 2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로 나타내줬지? 그치? 표 나타내줬고 흰 공의 개수가 1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자, 흰 공의 개수가 1개 이하일 확률의 값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되는 거니까 1과 0 2개가 되는 거니까 2개 더해서 10분의 9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확률 분포 표 푸는 방법이다라고 해. 자, 대표 1번으로 가볼게. 대표 1번. 한 번 더 들어. 아직 감이 안 잡힐 것 같아. 얼굴 표정 보니까. 뭐 할 때마다 표로 그려야 돼. 아니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초반에 잘 모르겠으면 그려보는 게 좋아.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니까 잘 봐. 너희도 문제 풀 때 표는 웬만하면 그려. 웬만하면. 자,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예요. 여기다가 1, 2, 3, 4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1, 2, 3,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봐봐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가 1일 확률의 값은 k 빼기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k 빼기 8분의 1이다.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은 자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2k 빼기 8분의 1. 그래서 2k 빼기 8분의 1 같은 방법으로 3k 빼기 8분의 1이고 얘가 4k 빼기 8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이때 뭘 구해라? 얘랑 다 더하면 얼마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4개 더해주면 얼마? 10k 마이너스 8분의 4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8분의 4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니까 10k가 얼마나? 2분의 3이다. 따라서 k는 20분의 3이 됐네. 자, 그래서 k를 구해봤고요. 그 다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두 개를 말하는 거지. 두 개를 더해주면은 7k-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k가 20분의 3이어서 20분의 37의 21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자, 계산해주면은 40분의 통분해서 42에서 5 빠지면은 40분의 37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그럼 4분의 1 아니에요? 4분의 1이야? 8분의 2다. 잠깐만,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야. 공부했다. 자, 그래서 20분의 5 곱해주면 20분 16인가? 아, 그래서 4로 나눠주면 5분의 4. 답이 틀렸구나. 5분의 4 맞아? 예. 오, 제주 뭐예요? 핸드크림. 오, 핸드크림 바른 남자야. 아니 그냥 뭐지 그 학교 수학생이 줘서 아, 주셔서 그냥 있는 김에 써보자 느낌. 다 쓰면 안 쓸 것 같은데. 쌤도 핸드크림 가끔 바르긴 하는데 좀 귀찮아. 손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약간 싫어서.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혀 있는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3장을 뽑을 때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6시 3이 된다는 거죠. 뽑힌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 부르면 답하라. 자, 잘 봐. 집중해야 돼. 자, 1, 2, 3, 4, 5, 6 이라고 하는 6장의 카드가 있어 얘들아. 근데 이 중에서 몇 장을 뽑겠대? 3장의 카드를 뽑겠대. 됐지? 자, 뽑았어. 3장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가장 이 세 장의 카드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x야. 이해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 1 돼야 안 돼? 되죠. 1 되지. 만약에 1, 2, 3 이렇게 하면 가장 작은 수가 1이니까 되잖아. 맞지? 그 다음 2는 돼야 안 돼요? x가 될 수 있는 값 중 2. 되지? 만약에 이게 4, 2, 3 뽑았으면 제일 작은 수가 2니까. 맞지? 그 다음에 3이 될까 안 될까? 3. 3도 되겠죠? 4는 될까? 4도 되겠지? 5는 돼야 안 돼요? 5는? 안 되지. 5가 될 수가 없잖아. 만약에 5랑 6이랑 뭘 뽑아야지 5가 돼? 없잖아. 그치? 5, 6보다 더 큰 숫자가 없기 때문에 5가 될 수는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확률 변수 이 확률 분포 문제를 풀 때, 확률 변수 x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대문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져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대문자 x가 될 수 있는 값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적으세요. 이제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전체의 경우의 수가 6시 3이니까 6시 3 계산하면 얼마야? 6시 3은? 6, 5, 4, 3, 1 5, 4, 20 20이 되겠지. 6, 5, 4, 3, 2, 1이니까 자, 20분의 자, 됐니? 됐어? 자, 그러면은 만약에 1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는데 1이 가장 작은 카드야. 1이 가장 작은 카드야.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카드는 몇 장이 될까? 경우의 수가 1 빼고 나머지 5장 중에서 아무거나 2장이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5C2라고 불러. 맞지? 이해돼? 1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 5장 중에서 2장이 아무거나 오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5C예요. 맞죠?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의 값이 얼마냐면 여기에 2가 와야 돼. 2가 오고 1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자, 2가 왔으니까 나머지 몇 장 중에서 3, 4, 5, 6, 4장 중에서 몇 장이 와야 돼? 2장이 와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2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3장의 카드 중에서 2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될 경우의 수야. 알겠지? 승효 혹시 이해돼? 그 다음에 3이 3장의 카드 중에서 제일 작은 카드가 되려면은 3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 2는 절대로 오면 안 돼. 그러니까 3이 왔다 치고 4, 5, 6이라고 하는 3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이 더 와야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3C2가 된다라는 얘기야. 3이 가장 작은 카드가 된 경우의 수예요.
그 다음에 4가 가장 작은 카드가 되는 경우의 수는 여기가 4야. 그리고 4보다 작은 카드는 오면 안 돼. 그 다음에 4를 뽑아놓고 나서 나머지 두 장이 와야겠지. 근데 무조건 5, 6이네.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확률을 구해주면 얘네가 20분의 10, 20분의 6, 20분의 3, 20분의 1이겠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줬어. 1번 한 거야 지금. 이제 너희가 나중에 숙제할 때 스스로 해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1, 2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20분의 1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답이야. 5분의 얼마야? 아니다. 5분의 4 맞나? 5분의 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자. 두 번째 단원 2번. 자, 여기에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어. 기대값. 여기에 자 타이틀에 나와 있긴 한데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균과 같은 얘기예요. 동의어야. 기대값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기대값이 얼마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평균이 얼마냐? 같은 말이야. 그래서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평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라고 하자. x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고 1이고 얘네가 다 6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이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에 대한 평균의 값은 너희가 알다시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한 다음에 전체 6으로 나누어주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에 대한 평균의 값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게 6분의 21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잘 봐. 평균. EX라고 하는 걸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라고 불러. 평균. 그래서 EX라고 쓰거든. E라고 하는 건 뭐 이제 expect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호예요. 평균에 대한 약자고. 자,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PN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평균의 값은 이렇게 세로로 값을 다 곱한 다음에 쫙 더하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구해주면 이렇게 세로로 곱해. 그럼 6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세로로 곱해주면 6분의 2. 세로로 곱하면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이 될 거야. 이렇게 세로로 곱하면. 그래서 이걸 다 통분해주면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평균의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요 평균 구하는 공식을 외우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평균은 소문자로 m이라고 쓰기도 해. EX라는 평균은 m이다.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을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라고 쓰기도 해요. 자, 책에다가 이거 좀 적어놓자. 너희는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이걸 쓸 수가 있어. K는 1부터 N까지 XK, PK. 자, 시그마를 여기 이론 설명에서 안 써준 이유는 뭐냐면은 고2 때 확통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빨리 나가면은 그 시그마를 수1에서 배우기 전에 이걸 나가버릴 수도 있어서 안 쓰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너희 다 배웠으니까 쓸게. 자, 뒤에 넘어갈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잠깐 분산 표준 편차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저기 뒤에 넘어가서 보기 3번에 중간에 보이는 표 하나 있을 거야. 자, 그 표가 완성됐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이때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EX. 자, 이렇게 생긴 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평균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세로로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해주면은 처음에 0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2분의 1 곱하면 10분의 6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면은 10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통분해서 10분의 통분해주면은 5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10분의 12여서 5분의 6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그치? 이게 평균이다. 자, 그 다음에 분산 보자, 분산. 너희가 분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어. 언제 들어봤냐면 중3 때 들어봐요. 중3 때. 중3 때. 중3 2학기 기말고사 파트에 그 산포도라는 단원이 있거든. 이거 시험 범위 빠져가지고 아예 안 했어. 어느 학교야? 현산 중. 현산 중이야? 현산 중이 쓰레기네. 큰일 났네. 자, 아무튼 몰라도 돼. 괜찮아. 그때 기억을 너희 보고 떠올리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분산이라는 개념을 배우거든. 분산.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보면 분산. 어떤 자료가 분산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다. 어떤 느낌이야? 퍼져 있다. 이런 느낌이지. 그치? 분산되어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자료의 평균에서부터 자료 각각의 자료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불러. 분산. 그래서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거야.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값을 말해요. 나타낸 값이다. 이걸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데, 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1, x2, x3 그래서 xn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p1, p2, p3, p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평균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평균을 EX라고 하는데 EX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라고 해서 이렇게 세로로 곱하고 곱해서 쫙 더하는 거였지. 근데 분산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분산의 값은 방금 전에 구했던 이 평균을 M이라고 하자. M. 그리고 분산은 VX라고 써요. VX가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이다 라고 쓰는데, 이때 분산의 값은 어떻게 구해? EX-ML 제곱이다 이렇게 써요. 저거 말고 또 있는데. 잠깐만. EX-ML 제곱이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 무슨 표현이냐면 좀 알아보기가 힘들지? 자, 여기에는 확률 변수 있잖아. 이 확률 변수들이 대문자 x니까 이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평균의 값을 빼요.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해. 제곱해서 확률과 곱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x1 빼기 m의 제곱에다가 p1을 곱해주고, x2 빼기 m에다가 제곱해서 p2를 곱하고, x3 빼기 m에다가 제곱해서 p3 해서 xn 빼기 m에다가 제곱해서 pn을 하겠다. 이렇게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이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얘를 곱하고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곱하고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곱하고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곱해서 쫙 더해주면 돼.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아 생각보다 이게 다 빼고 제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분산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얘고 두 번째가 얘인데 자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평평제라고 불러. 재평평제라고 외우기를 할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분산의 값은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걸 재평평제라고 불러. 외워. 자 다시 한번 분산은 뭐라고? 재평평제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알겠지? 자 이게 이제 분산 구하는 식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너희가 하나만 더 적어 놓자. 여기다가 이것도 있고 여기 옆에다가 분산의 값은 뒤에 아마 나오긴 할 건데 제곱의 평균에서 글씨가 이래.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자 여기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놓자. 두 개를 같이 세트로 외워야 돼요. 근데 쌤이 방금 전에 알려줬던 저 재평평제가 더 많이 나와. 너의 문제 풀 때 거의 한 90%는 저걸로 풀 거야. 그래서 재평평제가 더 중요해. 아 밑에 나와 있구나. 밑에 있네. 분산의 계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썼어요. 밑에 있네. 난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밑에 있구나.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에다가 분산을 집어 넣어주면은 표준 편차가 나와 얘들아.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루트 분산. 이게 표준 편차가 돼요. 문제 하나만 풀고 쉽게. 문제 하나는 좀 풀고 시작. 자, 대표 1번 봅시다. 대표 1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았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잘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확률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라고 했어?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했지? 자,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a 제곱의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맞지?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분의 3a 마이너스 1이 0이고 양변에다가 2를 곱해버리면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0이다. 맞지? 자, 인수분해하면 2a, a, 2, 1 플러스 마이너스는 0이니까 a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는 a에다 집어넣으면 확률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죠? 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a니까 얘가 4분의 1이 되는 거고 제곱해주면은 4분의 1이겠다. 그치? 자,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표를 완성했어 얘들아.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할 거야. 자, EX라고 하는 평균의 값을 이렇게 세로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여서 처음에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는 0 세 번째는 4분의 1이겠지. 그치? 그래서 평균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자, 분산의 값은 뭐다? 아까처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 게 분산이야. 재평평제라고 했어. 자, 잘 봐. 얘들아, 제곱의 평균 지금 처음 볼 거야. 잘 봐야 돼. 자,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x라는 확률 변수를 제곱하겠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x라는 애가 마일 0, 1인데 이것들을 다 제곱해요.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1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1이 되겠지. 그치? 자,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다는 건 이렇게 세로로 곱하겠다는 거야.
곱해서 더해라.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다음에 1 만들고 제곱해서 곱해버리면 처음에 2분의 1 나오고 0을 제곱해서 곱해버리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을 제곱해서 곱해주면 4분의 1이야. 여기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평균은 아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는데 제곱해주면 16분의 1을 빼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주면 2분의 1, 2분의 1, 1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5가 되겠다. 그치? 이게 분산이야. 똑같니? 계산 안 틀렸어? 틀렸어? 어디? 틀렸나 본데? 16분에 11이라는데. 11이야? 평균 4분의 1 맞아? 마이너스? 네 맞아요. 저 그거 0 곱하기 4분의 1 0 아니에요? 0 곱하기 4분의 1 0이야. 0이고요. 여기가 4분의 1이다. 저희가 틀렸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얼마냐면 4분의 3이겠지. 4분의 3에서 16분의 1을 빼주면은 얘가 16분의 15야.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치? 그래서 이렇게 평균 분산 구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하면 시그마 x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4분의 루트 1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이제 표준 편차야. 알겠지? 자, 별거 없어.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잘 구하면 돼.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 얘들아. 10분 쉬자. 노원 하자고. 이제 학원 오는 이러다가 나한테 지면은 얘 공부 못하는데. 나야 뭐 잃을 게 없지만. 그냥 핸드폰. 내 거? 그거는 촬영용인데 핸드폰 어디 갔나? 여기 있나? 나 없다 던데. 써야 되는데. 하나 시험인데. 헐, 나 밖에 놓고 왔나? 찾았어. 찾았어요. 데스크에 있더라. 어째서 거기. 아까 학생 하나 결제해주면서 거기다 놓고 왔나 봐. 네, 좀 대신 알려주세요. 응? 게임 키라고 이거 체스? 아,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구나. 네. 됐어? 네. 다부터야? 짜잔.
저번에 그거 보신 거예요? 기억 안 나. 휴. 기억이 안 난다. 선생님 왜? 자판기 안 나와요. 돈 나서 됐다. 뽑았는데. 잠깐만 멀리 가서 이거 되지? 네. 노래 들으면서 빠트 좀 해야겠다. 어떻게 되지? 에라 모르겠다. 제가 오늘 한 10시까지 하는데 닝거에다가 10시까지 다 하는 거 같은데
싸워줘야 되나?
혹시 이거 일시정지 돼? 안될 일시정지 안 돼? 안될걸요? 그래? 아니면 이렇게 그대로 기억을 해놓을까요? 수업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우리 둘이 합치면 지금 15분 지났거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이대로 기억을 해놓을게요 제가. 땡큐. 자, 얘들아, 다음 거 보자. 자판기 뭐 걸리면 얘기해, 얘들아. 돈 먹었다고 당황하지 말고. 저기 자판기가 가끔 가다가 이제 안 나올 때가 있고 가끔 가다 2개씩 나올 때가 있거든. 2개씩 나오면 그냥 먹으면 돼. 2개씩. 그냥 먹으면 되고 하나가 걸려가지고 안 나오면 나한테 말을 해. 열어서 꺼내줄게. 자, 그래서 일단 이 뒤에 거를 좀 더 나가볼게, 얘들아. 맞지?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주말에 혹시나 결제할 일이 있는데 뭐 데스크에 아무도 없거나 무슨 저기 뭐야 문풀쌤들도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 쌤이 가서 결제 도와줄 테니까. 그렇지? 자, 여기 보면은 2번 대표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표와 같다.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를 이룰 때, 자,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13분의 9,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가 등비래. 자, 그러면은 얘네가 등비 중앙 기억나, 얘들아? 등비 중앙. 이렇게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왼쪽 오른쪽 거를 곱한 값과 똑같아서요. 그래서 A제곱은 13분의 9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랑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겠지, 그치?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은 13분의 4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3분의 4, 여기까지 더하면 1이니까. 자, A 플러스 B가 13분의 4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은 13분의 9B가 될 테니까 이제 요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해야 돼. 조금 귀찮지만 B는 13분의 4-A라고 해서 대입해보자. 자, 이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더럽지? 자, A제곱은 169분의 그 다음에 4, 9, 36 마이너스 13분의 9A가 될 거야. 이렇게 더럽다고? 잠깐만, 이랬나? 문제가? 이렇게 더러워. 그래서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13분의 9A 마이너스 169분의 36이겠지? 는 0이다. 인수분해 되나? A 13분의 이렇게 될 것 같고 36이니까 4, 9, 36 이게 9지. 4, 9, 36 12, 3 그치? 12랑 3으로 되겠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 는 0. 그래서 A의 값은 13분의 3이 나와요. 13분의 3. 그래서 집어넣으면 B가 13분의 1이 나오겠지. 자, 인수분해 됐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3분의 3, 13분의 1이 될 거야. 그지? 자, 이제 평균 EX를 구하라. EX는 어떻게 구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로로 곱한 다음에 쫙 더하면 돼. 그래서 세로로 곱해주면 첫 번째 게 9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6 나올 거고 세 번째 게 3이 나오겠죠. 더 더해주면 18 이렇게 되는 게 평균이야. 알겠지? 이게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3번 대표로 가봅시다. 숫자 1, 2, 2,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지, 그치?
자, 이게 되는 거고요. 꺼낸 두 개의 공이 적힌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표준 편차 시그마 x를 구하라. 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숫자를 가져가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 되겠지? 잘 봐.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확률 변수 x다 라고 했으니까 숫자는 1, 2, 2, 3이에요. 근데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내야 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1과 2 이렇게 두 개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은 3부터야. 이해돼? 여기까지. 이건 알겠어? 그래서 얘가 3부터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2를 꺼내주면 얼마가 될 수가 있다? 4도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2, 3을 꺼내주면 얼마가 될 수 있다? 5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더 이상은 없어요. 6은 안 되겠지, 6은. 맞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 x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이다. 이거부터 파악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게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가 4 컴비네이션이니까 6가지 경우 중에서 얘네가 각각 몇 가지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3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1, 2 이렇게랑 1, 2 이렇게랑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경우는 1, 3과 2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두 가지야.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야. 2, 3, 2, 3에서 두 가지. 두 가지가 돼요. 다 다른 공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다 다른 공이다. 이렇게 2, 3, 이렇게 2, 3은 다른 경우야.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의 값이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되는 거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이때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너희가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순서가 그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EX라고 하는 평균을 구해주면은 세로로 곱해주면은 3분의, 어차피 3분의 다 똑같으니까 3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5죠. 3분의 12니까 4다. 맞지? 자, 평균의 값이 4고요. 분산. 자, 분산의 값은 재평평제로 보통 구해. 재평평제. 너희가 이제 분산 구하는 식이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둘 중에서 재평평제로 구하는 게 더 빨라요. 물론 이것도 있어. 평균한 다음 x-m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답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평평제를 쓸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2x 제곱이니까 x 제곱 여기. 이걸 제곱해주면은 x제곱이라는 녀석은 9, 16,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즉 얘랑 확률을 곱해라. 이런 소리야. 그래서 3분의 9랑 1 곱해주면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은 4니까 16 빼주면 되겠지. 얼마니? 25, 25, 50. 3분의 50 빼기 3분의 48 빼주면 3분의 2가 분산이에요. 맞죠? 자, 이제 표준 편차의 값은 여기다가 루트 씌워준 게 표준 편차니까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6이 답이겠다. 그치? 3분의 루트 6이다. 자, 다음에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 자, 일단은 공식부터 외울게 얘들아. 공식부터. 증명은 간단하게. 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의 값은 aex 플러스 b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가로 열고 ex 플러스 3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2배 ex 한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공식이야. 자,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b는 무시가 돼요. 무시. 더하기 b는 무시가 되고 앞에 있는 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의 vx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자면 v ex 플러스 3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3은 무시하고요.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4vx다 라고 써주면 돼. 그
그리고 여기서 ax 플러스 b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절대값 a 시그마 x다. 그래서 시그마 2x 플러스 3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2배 시그마 x를 써주면 돼. 알겠지? 이게 공식이야. 외워. 외워. 자, 이게 왜 저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 과정은 좀 지루해요.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x1, x2, x3부터 xn까지라고 되어 있고 이때 여기 있는 모든 확률 변수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b를 더해주는 거야. 알겠지? a를 곱한 다음에 b를 더해주면 이렇게 확률의 값은 똑같고 그래서 y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가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때 평균을 먼저 구해요. 이 y는 이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때 이렇게 세로를 곱한 다음에 쫙 더하겠다라는 기호여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x k 플러스 b 곱하기 pk 라고 해서 전개해주면은 a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 더하기 b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라고 하는 건 이만큼을 다 더하겠다라는 기호여서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xk pk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세로로 곱해서 쫙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e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돼. 그래서 나머지도 다 이런 식이야 얘들아. 증명하지 말자. 알겠지?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다 증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외울게. 외워. 그래서 외우면 안 돼. 해야 돼. 가져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제대로 공부할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을 써줄게. 외울 공식은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의 값은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분산의 ax 플러스 b는 a제곱 vx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절대값 a의 시그마 x. 자, 요것만 외우면 돼. 여기만 외우면 문제가 다 풀릴 거야. 자,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의 값이 30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고쳐주면은 ax 플러스 b가 30이다 이런 표현이야. 근데 ex가 5라고 했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5a 플러스 b가 30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이 21에 얘는 a제곱 vx가 80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vx가 20이라고 했으니까 20a 제곱이 80a는 a제곱이 4니까 a는 2겠다. 그치? 그래서 a가 음수네. a가 마이너스 2예요. 양수라고 써있을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b가 30이니까 b는 40. 자, 이렇게 a, b가 나오겠지. 그래서 곱해주면 답이다 이런 얘기야. 공식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증명을 건너뛰었는데 저런 식의 증명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증명은 안 나와. 공식만 그냥 딸딸딸 외워서 쏙쏙쏙 집어넣으면 돼. 그게 통계야. 통계는 별거 없어. 그냥 외워서 집어넣기만 하면 돼. 뜻을 모르겠네. 맞아. 내가 말했잖아 저번에. 자, 너희가 통계를 이제 딱 가면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뭔 개소리지? 근데 공식을 외워서 넣으면 답은 나와. 왜 나오지? 근데 답은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가는 게 맞아 얘들아. 너희가 잘못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바퀴를 돌 거야.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다음에 노말 터프까지 하고
너희가 이제 3월 달에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깊이가 생겨. 공부에 깊이가 생기면서 아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할 거야.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 너희가. 그래서 자꾸 쌤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왜 이래요? 라고 물어봐야 돼. 알겠지? 그거 하세요. 알겠죠? 지금은 일단 문제 푸는 스킬부터 알려주는 거야. 자 보자. y가 4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의 분산을 구하라. 자, vy는 v 4x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서 16vx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치? 자, 이제 여기서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니까 4a는 1이고요. a는 4분의 1이다. 그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가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야. 됐지? 자, 근데 쌤은 보통 이렇게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4분의 2라고 해주는 걸 더 추천하니까. 왜냐면 평균 구할 때 분산 구할 때 더 유리해. 저렇게 하세요. 자,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평균을 먼저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이렇게 가야 돼. 자, 평균의 값은 세로를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자, 분산은 뭐라고? 제평? 평제. 자, 이렇게 돼서 제곱의 평균 이거를 제곱해야 돼. 제곱한 다음에 곱해주면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0 더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평균을 제곱해야 돼. 16분의 1을 빼줍시다. 자,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4분의 3에서 이제 16분의 1을 빼주니까 16분의 4, 4, 12, 11이 돼요. 봤는데 아까 내가 틀렸던 거지. 16분의 11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1이 나와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알겠지? 그 통계는 일단은 너희가 암기해야 돼. 암기해서 왠지 좀 궁금하겠지만 일단 암기해서 풀어봐. 풀다 보면 이해가 갈 거야. 통계라는 학문은 얘들아 그 순수 수학은 아니야. 순수한 수학은 아닌데 응용 수학이거든. 결국은 응용 수학. 그러니까 응용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연산 있잖아. 이런 거는 그런 걸 순수 수학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정하지 않더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어느 순간 어느 누군가는 그 규칙을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순수 수학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응용 수학이야.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거는 통계학자들이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규칙을 정한 거야. 이렇게 하자. 평균을 얘라고 하자. 평균. 다 더해서 과목의 개수로 나누기 이거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이야 이거는. 왜냐면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하나의 숫자로 수치화한 녀석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대표값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평균. 너희들도 알잖아. 너희들의 학교 성적에 대한 평균을 보면은 대충 얘가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 맞지? 맞잖아. 그리고 뭐 등급 이런 거.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다 하면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한눈에 보일 수 있잖아. 그런 게 대표값이라고. 그래서 그런 대표값들을 정해놓고 규칙대로 가는 걸 통계라고 해.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규칙에 맞게끔 너희를 맞춰야 돼. 그 규칙을 외우고 암기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같은 자리에다가. 자, 한번 다시 해볼게. 자, 3번 대표로 가봅시다. 3번 대표. 이제 너희가 오늘 이거를 배우고 너희가 어느 정도 푼다 싶으면은 이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건 내가 이제 안 풀어줄 거야. 잘 봐도 수업 시간에 이거 안 풀어줄 거야. 딱 표 나오면 이제 너희가 해 이렇게 넘어갈 거야. 왜냐면 그건 너무 단순하니까. 단순 계산이니까 너희가 자꾸 해봐야 돼.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일단은 여기까지 나가고 앞에 거 문제풀이 안 한 것 좀 할게. 이제 우리 내일은 이항분포를 나갈 거야. 그래서 내일은 못 들을 테니까 아무튼 진짜 많이 나가셔야 돼. 연속 전까지 나갈 거니까 이항분포까지는 끝낼 거야. 원래 숙제가 거기까지거든. 오늘 다 나가면 안 돼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러면. 내일 더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연속까지? 아니 책 끝낼까 내일? 네, 내일 끝내요. 네. 그냥 확정 다 끝내지.
자, 아무튼 나도 그러고 싶지만 쉽지가 않네. 자, 공 3개와 뭐야? 흰 공이겠죠? 너희는 흰 공이라고 써있니? 네. 이렇게 구려서 안 써있나봐.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자, 2개를 꺼낼 때 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야. 5 컨비네이션 2. 자, 그 속에 포함된 흰색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다. 자, 그러면은 x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은 5부터 5까지일까? 제일 작은 게 얼마? 그렇지, 0, 1, 2까지 가능하겠죠. 2개 꺼낼 때 흰색 공의 개수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다. 혹시 이해돼요, 여기까지? 차근차근 이해해야 돼, 차근차근. 자, 그 다음 전체 경우의 수가 5 컨비네이션이니까 이게 10가지야. 10가지고요. 10분의 10분의 10분의. 자, 그러면 흰색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검은색 공을 몇 개 꺼냈다는 얘기야? 2개 꺼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검은색 공 2개 중에서 2개가 나왔으니까 경우의 수는 2 컨비네이션 2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다. 자, 마찬가지로 흰색 공의 개수 2개를 꺼냈는데 흰색 공이 하나고 검은색 공이 하나겠지. 그러니까 흰색 3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검은색 2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그래서 확률의 값은 10분의 6이야. 이해돼? 그 다음에 2개가 나와야 돼. 흰색 공의 개수가 2개 나와야 되니까 흰색 3개 중에서 2개가 나온다라고 해서 3C2가 되고요. 3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3개 다 더하면 1인지도 한번 확인해봐. 중간중간에. 자, 이제 이때 쟤를 구하라. 자, 얘는 뭐예요? 5EX 플러스 4 더하기 25VX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평균 분산 구해서 집어 넣으라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의 값은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안 구해줄 거야. 진짜 찐막이야. 자, 평균의 값은 세로로 곱해주면은 0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곱하면 10분의 6이다. 10분의 12예요. 그래서 5분의 6 분산. 제평평제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겠다. 이런 얘기여서 제곱해. 자, x제곱이라는 값은 0, 1, 4야. 맞지? 이거를 가지고서 평균을 구해주는 거니까 확률 곱해주면 처음에 0이고 10분의 6이고 10분의 12 빼기 평균의 제곱을 빼라. 25분의 36 계산하면 10분의 18 약분하면 5분의 9니까 25분의 45 빼기 36 9 그래서 이게 분산이다.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래서 저렇게 구해주면 돼요.